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환율이 내린다. 원화가 절상된다.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 달러원 환율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데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를 앞에다가 둬서 원달러 환율이 내린다. 더 짧게는 그냥 환율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달러원 환율, 원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이 1,050원 선이 붕괴됐다. 그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1달러를 사야 할 때 내야 되는 우리나라 돈이 1,050원보다 덜 든다는 겁니다. 덜 내도 많이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 돈이 더 비싸진 것이겠죠. 내리는 건 어째다 좋아 보이는데 환율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많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전셋값이나 좀 내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윈도우 XP 계속 쓰실 분들 있을 거고요. 보안 때문에 걱정이시죠? 윈도우 XP 무료 백신을 내놓은 업체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 완화 일변도라 걱정된다.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참여연대가 역대 정부의 최악의 규제 완화 사례 11가지를 뽑았습니다. 내용 궁금하시죠?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환율이 좀 많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1,030원대 초반? 까지로 급락을 했는데 이 환율이 영향을 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희 차장님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죠? 네, 오늘 만기일 맞아서 장 후반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요. 동시효과에 조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지수가 2008.61 마감이 넘었네요. 되었고요. 예. 코스닥은 555.10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2천 넘어서서 종가가 나온 거 이게 얼마 만이죠? 반가운데요. 정말 반가운데요. 네. 근데 또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또 체감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은 또 적은 편이라서 업종별로 보면은 종목별로 보면은 또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최근에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올라오면서 그동안 소위 물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해가를 조금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불구하고 아직도 원금 회복의 길은 멉니다. 그렇죠. 더 많이 올라야겠죠. 네. 보통 그렇게 지금 거래소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서는 정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라서요. 네. 그래도 2천의 빗장을 열었다는 게 어딥니까? 네, 맞습니다. 종가로 넘어선 거에 참 의미가 많이 깊다라고 보십니다. 그러게요. 오늘 좀 힘을 준 것은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통위도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금통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었었던 소외주들, 그다음에 환율 방어적인 종목들, 환율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조금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반대로 다시 또 삼성전자와 IT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좀 더 견인됐고요. 환율이 1,030원대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와서 1,040원 부근으로 이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시장도 일단 1,03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좀 하단 지지선 쪽으로 좀 보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전자업종 보면은 환율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거의 직격탄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한테는 지금 내수에서 외제차가 12%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 상태인데요. 양쪽으로 다 안 좋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가 되면 외제차가 더 수입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는 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 장중에 꽤 빠졌었는데 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만기일의 영향이 종가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진짜 가격은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나올 것을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외로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는 소폭 좀 약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현대모비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좀 마지막에 많이 올랐고요. 이렇듯이 좀 지수를 일부러 강제로 좀 맞추기 위한 흐름이 종가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조금 되돌림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은 1,030원 선에서 이제 좀 어떤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뭐 일부에서는 1,100원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1,100원이요? 예, 1,1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건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네, 1,000원, 예, 1,000원. 1,050원, 1,040원 이렇게 더 내려갈 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당분간 좀 영향을 주겠네요. 뭐 심리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들이 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뭐 흑자 부분들도 네. 있고 이머징 시장에서의 뭐 자금들이 막 증가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달러의 약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같이 줬었는데요. 지금 제가 1,030원이라고 얘기한 건 일단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네. 이 부분 정도 오면 정부에서 방어에 나서겠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방용직을 보이면서 1,040원까지 좀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네. 뭐 오늘 안 좋은 얘기 나온 쪽은 뭐 950원 얘기까지 외국계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적으로 내나요? 네. 예. 950원을 간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키코라는 상품들이 막 출연을 네. 하면서 우리 기업을 수렁으로 이제 몰아놓았던 아픈 기업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000원 이하권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경기에 정말로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부 쪽에서는 환율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00원은 절대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마지노선의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사요? 네네. 네. 이들이 사는 이유는?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예. 이런 이유죠. 뭐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머징 시장 쪽에서 돈을 미국 쪽에서 많이 뺐잖아요. 네. 일단 빼고 나서 미국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미국보다는 싸 보이는 이머징 시장 쪽으로 다시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머징 시장 쪽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돈 넣고 빼기가 가장 쉬운 쪽. 네. 그쪽이 바로 우리 시장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일본 시장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또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게 되다 보면 뭐지? 싼 거, 그다음에 옛날에 샀었던 거.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은 모르는 종목은 잘 안 사고요.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매매했었던 종목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 흐름 보면 네.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를 사는 것처럼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돈이 이동한 거 네.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네. 점이 가장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외국인의 매수를 뒤따라가면은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 사면 꼭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게 정말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좌를 안 열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항상 이렇게 보면 시장이 오를 때 팔고 시장이 빠질 때 사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사서 시장이 오를 때 팔았다고 보면 너무 매매를 잘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예. 수익권에서 나오는 매도는 네. 펀드 환매, 2000선을 기반으로 한 펀드 환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옛날처럼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총알바지라든지 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좀 예민해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한 20년 동안을 거쳐서.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랜만에 목요일에 반가운 시황이었네요.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네. 예. 이제 이달 초에 취임을 했고, 네. 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네. 부분이고요. 어쨌든 총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실수는 없었을까. 네. 미국의 옐런 총재도 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약간 실수? 초보 티를 냈다. 예, 6개월 안에 금리 올린다. 네. 뭐 이런 약간 이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뭐 오늘 시장의 반응은 뭐 초보 총재의 실수는 없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다렸던 어떤 좀 강한 메시지라든가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들은 어떤 게 좀 얘기가 오늘 됐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너무 네.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뭐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쏠림 현상이 생길 때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은행이나 정부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수요 부분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겨서 물가 안정을 저해야 할 상황이 오면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요. 예,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답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참 너무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하반기 일단 다만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올라오면서 아마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하반기가 가면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중반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 안정 목표가 2.5 내지 3.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 올라간다고 해서 저절로 금리 인상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예. 지금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속도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전망을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당초 금년도 예상했던 경제 성장 전망률 경제 성장 이 전망치가 3.8%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4.0%로 올렸고 내년 같은 경우는 4.0의 원래 목표 전망이었는데 4.2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올렸네요. 경기가 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한국은행이 이제 이 통계 기준을 가끔씩 바꿉니다. 뭐 기준 네. 연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통계 기준, 국민계정 통계 기준 변경에 따른 요인이고, 특별히 작년 말에서 지금 이 전망하던 사이에 0.2%포인트의 뭐 이 경제 성장 호전 효과가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은 그대로 3.8 정도고, 이번에 4.0으로 올린 거는 통계 기준에 대한 문제지 실질 성장의 어떤 유의미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조금 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렇게 4.2까지 성장률을 어쨌든 이게 통계를 바꿔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네. 하게 되면 달성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이 기준금리가 이제 작년 중반에 만들어진 네. 정해졌던 거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대 내지는 작년 성장률은 뭐 이제 3% 거의 가까스로 된 상태였는데, 네. 그때에 있었던 기준금리고 지금은 어쨌든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일정 시기가 되면은 금리 인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FOMC 회의를 보면 공개록을 보면요. 의사록, 의사록 공개된 걸 보면은 이 지금의 어떤 이 저금리 기조 내지는 이 팽창 기조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가져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 역시도 국내 요인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해외 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은 저는 항상 일단 안 믿고 봐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공짜폰, 이 허위 과장 광고 이게 근절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네요. 예, 오늘 이동통신 3사하고 또 알뜰폰 사업자들 그다음에 관련 협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동전화 판매 허위 과장 광고 공동 대응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뭐 공짜폰이다, 뭐 실구매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가입자를 현혹하는 행위 또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사실 온오프라인의 이 유통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뭐 최신폰 공짜 80만 원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조건 없이 분명히 공짜폰이 아니라 여기는 약정이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덜커덕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요금 할인 또 단말기 할인 이거를 결합시켜서 할인가를 부풀려서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들 또 실제와는 다르게 공짜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이런 거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이런 자율결의 또 자정선언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얼마나 글쎄요. 약간 양치기 소녀 같은 생각도 들고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서비스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내수를 전체로 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넓혀갈 수 없으니까 항상 남의 걸 뺏어오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지 되다 보니 출혈 경쟁도 정말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여겨봤던 기사인데, 이제 담배, KTNG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 3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는데, 그 결과가 KTNG에 유리한 쪽으로 났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2부가, 오늘 이 KTNG를 상대로 흡연 피해자들, 주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KTNG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고심 2건이 있었는데요. 둘 다 원고 패소입니다. KTNG하고 국가의 승소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랜 기간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암에 걸렸다면서 이 제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한 우리나라 이제 첫 담배 소송이었는데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았었죠. 많죠.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상당 부분 이 흡연자들 원고 쪽이 승소한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무려 이 1심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1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원고 패소. 이유는 그렇습니다. 흡연이 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역시 유의미한 뭐 원인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 소송을 내신 분들 이분들의 암에 걸린 게 과연 직접적으로 흡연 때문이냐.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판결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인 KTNG하고 국가가 이 담배의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한테 면죄부를 준 건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그것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연 이게 원인이냐, 직접적인 이거의 원인이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건데,
금연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KTNG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네. 근데 이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또 이 건강보험공단이 이 KTNG를 상대로 해가지고 각종 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관련 소송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장님은 담배 피우시나요? 저는 뭐 끊었다 피웠다를 상당히 반복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사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그런 피해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이렇게 직접 흡연을 하셨던 분들이 패소하신 게 조금 굉장히 뭐랄까요 아쉽기는 하네요. 네. 네, 담배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어서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윈도우 XP 지금까지 써오신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쓰실 의향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원을 종료를 했거든요. 문제는 보안인데요. 많이 알려진 백신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 알약 아시죠? 거기서 윈도우 XP 사용자들을 위한 백신을 내놨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과연 그럼 이 백신을 깔게 되면 어느 정도나 안심을 할 수 있는 건지 2부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계속해서 새로운 브라우저를 출시는 하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의 운영체제죠. 그러니까 XP, 윈도우 XP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일 새벽에 이제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이나 서비스 지원이 다 종료가 되면서 그럼 앞으로 보안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알약에서 XP 무료 백신인 알약 익스플로이 쉴드라는 그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안심을 하고 그냥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알약 개발 업체죠. 이스트소프트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본부의 김윤근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알약 쓰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XP 지원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예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XP에서 뭐 다른 업그레이드된 걸로 갈아타야겠다. 혹은 뭐 이제 다른 생각들을 좀 하셨는데, 알약에서 이 XP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보안 이런 소프트웨어를 내놔야겠다라는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XP가 사실은 그 지원 종료 시점을 원래는 뭐 작년에 잡았다가 네. 1년 연장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런 XP 기술 지원 종료 이슈에 대비해서 제품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4월 8일 종료 이슈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무료 솔루션을 낸 거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무료 백신의 개념이랑 약간 다르고 취약점 방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P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료 백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냥 보조 백신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 백신이라고 해도 큰 개념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하고는 좀 엄밀한 의미에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 알약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백신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감시 기능이나 자동 DB 업데이트 이런 기능들이 포함된 사용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제 공격을 방어해주거나 이제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알아서 설치하면은 물론 이제 알아서 방어는 해주지만 자동으로 DB가 업데이트거나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어떤 취약점 공격이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진짜 맞는 그런 백신인 거고, 그러면은 알약 익스플로이 쉴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주사를 맞는,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나요? 정확하진 않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게 전체적으로는 맞고요. 다만 이제 그 백신단에서 이제 방어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일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XP가 지원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보안 패치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보안 패치 취약점을 노리고 나오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기존의 백신의 이제 그 탐지 부분으로서 이제 탐지가 일부 안 되거나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탐지가 이제 안 되는 거나 이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취약점들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윈도우 XP 많이들 쓰시죠?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쓰는 걸로 집계가 돼 있나요? MS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14%, 15%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집계한 통계에 보면요, XP 사용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컴퓨터 사용자들의 한 23.2% 정도를 아직도 XP를 사용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거는 거의 국내 사용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치니까 아직도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윈도우 XP가 2001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 보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해왔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2001년에 출시한 제품이 거의 13년 넘게 제품 지원 서비스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은 노력이나 리소스를 기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패치가 나올 때마다 모든 패치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진 않지만 대부분 큰 이제 문제가 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1년에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윈도우 XP가. 그러니까 2001년에 만들어질 때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상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년이 훨씬 넘은 제품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S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패치를 하고 했지만 이제 어쨌든 MS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XP를 이제 더 상위 OS로 윈도우로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약 익스플로이 쉴드라는 이 무료로 깔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 알약 레거시 프로텍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무료로 저희가 배포한 제품 익스플로이 쉴드는요. 개인 사용자 에게만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이제 기업 사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백신처럼 깔아 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거시 프로텍터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 ATM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게에서 내가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무슨 포스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윈도우 XP를 이제 설치해놓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그래서 필요한 그 안에 그래서 그 장비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윈도우 XP를 이제 위한 전용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뭐 XP를 사용할 때 뭐 사용하는 뭐 인터넷 브라우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산업용 네. 장비에서는 예. 그냥 딱 그 원래 장비가 해야 되는 역할만 딱 수행하면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강한 개념으로 방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에서도 무료 백신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이 알약에서 내신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보호나라에서 이제 그 XP 지원 종류 이슈에 맞춰서 이제 그 XP 지원 종류 이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보안 취약점을 이제 노리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무료 백신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부터 이제 보호나라라는 이제 곳에서 사이트에서는 윈도우 XP 지원 종류 이전 시점부터 네. 계속 이런 형태의 무료 백신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지금 이제 뭐 알약을 쓰고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이제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알약이나 혹은 이제 V3 같은 이제 무료 백신과 지금 키사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보호나라에서 말하는 무료 백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 네, 그 보호나라에서 말하는 무료 백신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전용 백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시간 감시가 계속적으로 된다거나 자동적으로 네. 이제 설치만 해놓으면 DB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보호나라를 접속해서 전용 백신을 다운받아서 내가 내 지금 PC에 윈도우 XP 지원 종류 이슈 위에 나오는 취약점에 대한 악성 코드를 뭐 있는지 여부를 뭐 네. 사전에 검사해 보겠다 그리고 치료를 하겠다 사용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네. 찾아서 이제 검사를 돌리는 형태고요. 예. 이제 알약과 같은 이제 무료 백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감시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그 PC에 알약이나 이제 V3 같은 무료 백신을 이미 많이 설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활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키사에서 나오는 보호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무료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보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이 제품들도. 그럼 이제 이것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보호나라를 방문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더블 체크 방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일단 네네. 계속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알약 쉴드가 있고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호나라의 무료 백신을 또 다운받아서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을 딱 하고 싶은 것을 청취자분이 올려주셨어요. 8163님인데 아직 XP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사용하면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알약 쉴드 깔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만든 제품이니까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전에 이제 일단 XP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이제 지원이 종료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무슨 4월 8일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제 내 PC가 무슨 악성 코드에 무진장 감염된다. 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XP가 이제 패치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XP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제공하는 이제 알겠습니다. 알약 익스플로이 실드나 이런 취약점 방어 솔루션을 네.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XP를 사용하셔도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보안 패치들을 네. 모두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무료 백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알약 익스플로이 실드 같은 이제 취약점 방어 솔루션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면은 네. 당분간은 큰 문제 없고 알겠습니다. 예. 큰 문제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 OS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알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0917님 질문인데요. 알약 사용하고 XP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알약 홈페이지 가서 다시 다운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쉴드 관련한 질문 같아요. 네, 알약 익스플로이 쉴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제공하던 알약 이제 무료 백신 알약 네. 개인 사용자한테 무료 제공하는 이제 그 알약과는 이게 별개의 제품이고요. 네. 별개로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타 기간이니까 예. 그거는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점이 무료 배포잖아요. 개발비도 상당히 드셨을 텐데 뭐 계속 무료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약 익스플로이 쉴드는 이제 개인 사용자에게만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제품이고요. 네. 기업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유료로 이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사용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유료로 판매하는 수익으로 이제 개발비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이용되는 어둠의 경로가 있잖아요. 윈도우 상위 버전. 그러니까 네. 윈도우 7이나 8을 그렇게 찾겠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네네네.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네. 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자꾸 네. 이제 자꾸 그 OS를 자꾸 뭐 업데이트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 여기서도 이제 지배적인 OS니까요. 예. 네. 그 정품 OS를 구매하지 않고 네. 뭐 P2P 사이트나 아까 말씀하신 뭐 어둠의 경로 등을 네. 통해서 그 이제 OS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그 있죠? 주변에서도 예.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핵 공격자들도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OS를 많이 설치한다라는 그 패턴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OS 이미지 파일을 이제 위장한 악성 코드 혹은 이제 OS 이미지 파일 자체는 네. 이제 그 의도가 맞긴 하지만 그 안에 이 악성 코드가 이제 심어져 있을 심어져 가능성. 있는. 네. 네.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뭐 MS에서 제공하는 뭐 각종 이제 뭐 서비스 혜택이나 뭐 버그 패치나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네, 정품을 아마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7588님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네. 명이 그러면은 정품을 하나 사서 공유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윈도우 상위 버전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윈도우를 정품을 하나 사서 여러 사람이 예, 공유하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돌려서 사용하시겠다는 네, 얘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네, 이 아마도요. 부분은 뭐 예.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개념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개념과는 조금 네. 맞지 않아서 예. 네, 그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업그레이드 피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다들 좀 고집해서 쓰고 싶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트소프트 보안소프트웨어 사업본부의 김윤근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다우 지수도 한 1.1% 올랐고요. 네. S&P 500 지수도 뭐 1.09%,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1.72%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그 옐런 총재 그 취임 이후에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을 때,
옐런 의장이 뭐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난 다음에 6개월 뒤에 금리 인상하겠다. 네. 이 말 때문에 그동안 주식이 이제 많이 빠졌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옐런 의장이 이런 거를 좀 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오늘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옐런 의장이 그동안 그 기자회견 때 그 발언했던 내용이랑 일종의 이제 좀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이런 의미의 그 회의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우리 증시도 좀 올랐고, 아시아 증시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뭐 이렇게 대부분 좀 많이 올랐고,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지난달에 했던 그 발언을 일종의 이제 그 철회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통화 팽창만 쓸 수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옐런 의장이 기본적으로 이 통화 팽창을 중단하겠다는 뭐 그런 뜻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나스닥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동안 이거 또 거품이구나 할 정도로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렸어요. 예, 그 나스닥 지수가 길게 보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오른 이 폭이 그 이전에 4년 오른 폭과 비슷할 정도로 5년 동안 진짜 급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받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이 그동안 쌓였던 거품이 터지는 거냐, 이런 좀 논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 이제 두 가지 양대축이라고 하면 바이오주와 기술주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바이오주가 지난달에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그 거품이 꺼진다, 이런 좀 논란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나스닥 지수가 이제 빠지는 거는 그 우리 증시에도 코스닥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 오름 진폭이 굉장히 크고, 이거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 관련주도 막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니까, 또 이제 페이스북도 한 7% 이상 오르니까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오르고, 많이 오르고, 이런 연동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품까지 좀 많이 끼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오를만 하니까 올랐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그 5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는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 조정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제 작년 1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이 거품이 꺼진다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고, 한 2, 3주 정도, 뭐 한 달 정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는 맞고, 그게 이제 좀 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으로 좀 한번 검증도 해보고 그래야겠죠. 예, 뭐 4월 달에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그거랑 맞춰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워렌 버핏 하면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거리였었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잘 안 봐요.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5월에 주총하겠거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최근 5년 동안을 보면은 4년 동안 굉장히 투자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네요.
예,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그 워렌 버핏이 뭐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투자 실적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되는 S&P 500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는데 버핏이 얼마만큼 뭐 수익을 냈다.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건데 버핏이 그 S&P 500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안 좋았다.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과거에 뭐 한 20-30년 투자 경력이 있는데 과거에는 항상 S&P 500 지수보다 워렌 버핏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아까 나스닥 지수 뭐 성장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워렌 버핏은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그 우리 실생활에서 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지만 그 버핏이 투자하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고 그게 또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요. 원인이 잘못된 규제 완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 참여연대가 꼽은 최악의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